반갑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정직유부 창업한 예 조효동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제니스 펜트하우스. 제니스 펜트하우스. 예. 예. 와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레전드죠 이거는. 와 진짜 멋집니다. 이걸 보고 꿈을 키우고 있고 예. 하나의 제니스 둘에 가자. 하나의 제니스 둘의 가짜. 집을 다 둘러보고 이제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추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은 하루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저의 하루 일정은 뭐 내나 부모님처럼 8시쯤에 기상합니다. 저희 딸내미를 등원을 시키고 우리 아들내미를 등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보통 한 10시쯤 저희가 회사 출근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래서 10시에 사무실 가갖고 업무도 보고 외근이 있으면 바로 외근 갔다가 그러면 하루의 업무가 종료되면은 집에 와서 애들하고 놀고 밥도 먹고. 얘들은 뭐하고 놀아요? 저희 집 구조를 보신다시피 안방에 들어가갖고 화장대를 거쳐갖고 운동기구 있는 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술래잡기 다닙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무궁화꽃이도 할 수 있고 또 요 주변에 보면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라인 있고, 스케이트장. 예, 요런 데 가갖고 뭐 킥보드도 타고 또 요 근처에 놀이터도 있는데 놀이터 가갖고 놀고 막 이랍니다. 아까 회사에 출근하셔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봐요? 저희는 좀 전반적으로 많은 분업화가 돼 있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전부 다 간장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직원은 지금 26명 있습니다. 예, 26명, 서울지사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춘천에 강원도지사를 한 개 더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가면은 저는 이제 그 외식업이다 보니까 외식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메뉴 개발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략적인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을 또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복지겠죠. 복지에 대해서 어떤 게 좀 괜찮은지 또 다른 회사는 어떤 거 복지를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또 썸머리도 하고 커피도 다 주고. 그럼 부경대 처음 했을 때 잘 됐어요? 저희가 2017년도 5월 달에 그 부경대에서 첫 정직유부를 열었습니다. 네. 열었는데 너무 가분하게 사랑받았어요. 하자마자? 예.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를 2013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 제약회사에 들어갔어요. 약을 팔았던, 약 팔았거든요. 예.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된대요. 무슨 약 팔았는데요? 저는 이제 처방의약품을 좀 팔았고, 처방의약. 소화기내과 쪽하고 뭐 정형외과, 그다음에 이렇게 신경과에 주로 쓰고 있는 약을 제 나름대로 좀 팔기 시작했어요. 가도 영업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일이 바짝바짝 마련해요. 그럼 제약 영업 하시다가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안정적인 회사에 있으셨음에도 이렇게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우선 제가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을 제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건데 회사가 바라는 거는 이런 거였고 그래서 저는 회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회사 생활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좀 꿈을 쫓아가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그래서 이제 박차가 나와서 뭔 장사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때 시작했던 것이 이제 중앙동에서 노점을 했습니다. 샌드위치도 팔아보고요. 이 유부초밥 나왔던 계기도 여기서 좀 시작되는 게 좀 큰데 중앙동에 아침에 샌드위치를 팔아갖고 하면은 그 어른들이 김밥을 판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샌드위치는 제가 망했죠. 그래서 뭐 팔아먹고 하다가 김밥 팔아먹고 했는데 이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돈 벌어갖고 뭐 손주들 밥도 먹이고 용돈도 줄 끼고 뭐 그 생활을 이어가실 건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김밥하고 라이벌이 뭐고 생각할 때 유부초밥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김밥을 잘 안 먹었는데 대신에 유부초밥을 해주셨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소풍 갈 때 맞습니다. 다들 김밥 싸우니까 유부초밥 싸우면 이 동급이긴 한데 왠지 맞아요. 더 신경 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엄마는 이제 제가 김밥을 잘 안 먹으니까 그리고 야채를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억서 호리호리 해갖고 그 뭐 마른 버전 피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그 엄마가 막 야채 잘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막 다지갖고 잘 안 보이게 유부 넣어보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먹는 거죠. 야채를 먹이기 위해서 유부 안에 쏙 넣었다. 네네네네. 엄마의 마음이네. 맞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회사 슬로건 자체도 유부의 정직함을 담겠다라고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큽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부초밥 그런 게 제일 큰데
그래갖고 이제 유부초밥이 그때 중앙동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더 맛있게 만들어봐야겠다. 그때 알아보니까 유부초밥 시장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전문점이 없었단 말씀이시죠?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블루오션이네. 그러면은 연구를 하자. 해갖고 뭐 요식업에 전혀 특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진 않았지만 한 1년 7개월 연구하고 2017년도에 부산 그 부경대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하셨나요? 예, 그때 혼자 있습니다. 와이프도 도와줬는데 다분한 사랑을 받아갖고 그 자꾸 사랑받았다는데 학생들한테 사랑받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주 상권 자체가 이게 부경대학교 학생들의 이제 그 주 타겟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저렴하게 한 끼를 든든하게 먹고 싶어하는 니즈를 파악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그 친구였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니 뭐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가격대와 양과 맛을 보장을 한다면은 분명히 생산이 있겠다 생각했었고 가격도 저렴했나요? 예, 지금은 좀 많이 올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4알 큼직큼직하거든요. 네. 근데 4알이 큼직큼직하고 한 1인분 먹어도 배가 부른데 그게 한 3,000원. 그래서 가격도 좋았네. 예. 한 끼를 때울 수 있는데 그걸 3,000원으로 때울 수 있으면 대학생들한테 엄청 메리트 있죠. 그렇죠. 그 밥 양 자체가 김밥보다 한 1.8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김밥 한 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거나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거기 곁들일 수 있는 뭐 메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 잘 됐네. 예. 그럼 그렇게 잘 돼가지고 그때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보셨어요? 제 기억에 2018년도 가을 때쯤 월 매출이 한 8천 얼마였거든요. 한 개 매장에서? 예, 그 저희가 매장이 8.5평이거든요. 8.5평. 네, 8.5평인데 뭐 화장실 떼고 이러면 한 8평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가게 제일 큰 매출이 한 8,2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8,200만 원 하고 뭐 들고 간 거는 거의 한 절반 조금 덜 되게 좀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 4천까지 벌어봤단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 창업을 해가지고 3, 4천 그렇게 벌면 직장 생활 했을 때보다 거의 뭐 많게는 10배일 수도 있겠고 네.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돈을 벌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결혼을 했었거든요. 저는 돈을 벌었지만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와이프한테 다 가고 이래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었고 저는 진짜 손님이 많이 오고 손님이 잘 먹고 갔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보람찼었거든요. 돈을 많이 번다 그거는 아니었고 손님들이 와갖고 응원해주고 맛있다고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렸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손님들의 반응 이런 거에 완전 취해 있었네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유부초밥의 그런 양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그런 점이 대학생들한테 주요하게 먹히기도 했지만 가게에서 손님 응대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언제 제일 맛있냐 어떤 게 제일 맛있냐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비슷한 대답일 것 같아요. 가장 배고플 때 제일 맛있거든요. 사람이 필요할 때 저희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적객력이라고 하죠. 어떻게 적객을 하고 어떻게 손님을 배웅을 하고 환영을 해주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점주님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말을 하지만은 인사를 할 때는 무조건 얼굴을 보고 해라. 손님이 왔다 해가지고 뭐 땅을 보고 인사를 하지 마라. 손님한테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한다면은 그 표정 때문에 그 손님이 어떻게 오는지 감이 온다. 기분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기분 나빴는데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멘트를 던져서 기분을 좀 더 좋게 아니면 기분이 안 좋다고 한다면은 기분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게끔 멘트를 하자. 그렇게 해갖고 합니다. 거기서 되게 많이 유명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 유부초밥 가게 사장님 재밌다고 막 유명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내성적을 자꾸 왜 내성적이라고 저거 니를 포장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뭘 부끄러이만. 지금까지 말씀 엄청 좋고 내용 엄청 좋았는데 이미지가. 좀 계속 좋아지려 하면 전 내성적인 왜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다 모르는데 그 첫 자리가 E라고 들었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이럴 때 혈액형 말하세요. 그냥 아무 그렇게. RH 플러스 A형입니다. A형. A형. 예. 되게 의외다. 내성적이라고요. 내성적이라고요. 방금 말한 거세요. 내성적이라고요. 삐돌이. 그럼 진짜로 사람들이랑 같이 모였을 때는 이렇게 쾌활하고 하다가도 은근히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이런 성격인가요? 저 그거 좋아합니다.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A형이신가요? 네, 저도 A형이거든요. MBTI가 몰라요. 저도 앞에 I밖에 몰라요. 그래요.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 뒤에 건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럼 부경대 학생들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네.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아, 우리 부경대 우리 졸업을 하셨든 안 하셨든 재학생이든 예, 그리고 앞으로 오실 우리 부경대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학생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먹고 살고 이 인테리어 하신 거 우리 인테리어 한 거 지분 있습니다. 항상 놀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잘 되기를 응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백호점이 됐을 때 의미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세 자리라는 게. 그래서 부경대학교에 제가 1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우와. 이 좋다. 이거 좋다. 아, 의미 좋다. 그 언론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기부 활동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좀 기부라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물론 의미는 좋지만 네. 그래도 그걸 실행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기부하는 이유라고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정직유부로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직유부가 먹고 살려고 한다면 고객님들이 이제 저희를 먹고 살게끔 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런 사랑 받고 일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보다 나보다 조금 더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 하는 거지. 막 기부를 했으니까 막 어깨가 으석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체인 사업하게 된 거예요? 체인 사업 자체는 2019년도 3월달에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꽤 뭐 가게를 내달라, 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구나. 꽤 잘 있었어요. 되니까. 네, 뭐 줄 서는 거 보고 뭐 해달라, 뭐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아니면 전수 창업도 가능하냐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하고는 싶었지만 못했죠. 왜 못하나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떤 능력이요? 점주님 그 가게를 한 개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든 영혼을 털어서 가게를 한 개 마련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막 진행을 해가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점주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좀 달라, 조금 시간만 달라 해가지고 저희는 역량을 계속 키웠고, 그래서 인프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때쯤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2019년도 3월달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 5월달에 그 마산의 경남대라고 경남대점이 1호점이 되었습니다. 아, 2달 만에 준비한 지 2달 만에. 그럼 그 준비하면서 역량을 키웠다고 하셨는데 그 체인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해서 그렇게 역량을 키우신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매뉴얼하고 노하우를 파는 거거든요. 매뉴얼과 노하우가 없다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고 그 이제 노하우라는 것이 너무 감으로만 하면 안 된단 말이겠죠. 그러면 점주님 요런 있을 때는 요렇게 대응하십시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대응하십시오. 이거는 뭐 밥은 이 정도의 물에 이 정도의 쌀을 씻어갖고 하십시오. 이런 매뉴얼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고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님한테 가고, 또 뭐 배달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물류업체도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제품들인데 가려고 한다면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와 이 B2B를 맺어가지고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아마 1년 7개월이라는 연구기간이 있었고,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뚝딱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가정에서 좀 소홀해갖고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것도 많습니다. 애들한테도 미안한 것도 있고. 대표가 직접 하는 직영점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죠? 지금 부경대 본점을 계속 하고 있고. 아, 그 자리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네. 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사직 야구장,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올해 4월달에 푸드트럭을 만들었습니다. 네, 푸드트럭 해갖고 전국에 이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가고 있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지점 설립과 직영점을 설립을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50호점 이상으로 좀 달려왔잖아요. 네. 이렇게 달려오면서 제일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점주님한테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가족한테 추천을 해주겠다. 이 정직유부를 다른 지점에 해가지고 우리 가족한테 추천을 해주겠다.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 내용이 감사하고 모든 점주님이 감사하거든요. 감사하고 덕분에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100호점 돌파했을 때 가장 짜릿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저런 대답이 또 나오네요. 아, 근데 나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부산 브랜드잖아요. 예. 부산 브랜드가 지금 혹시 151개면 어디 지역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전국에 다 있고 전국에 다 있어요? 예. 최근에 저희가 우리나라에 하면 팔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강원도에 최근에 이제 계약을 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고, 예. 전라도도 있고 전라도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있어요? 예, 예. 공항 옆에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이쯤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정식 유부를 하나 창업을 하려면 창업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창업비는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통 한 6천만 원에서 7천, 8천만 원 정도에 된다고 한다면은 창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러프하게 말을 한 거고 가게를 굳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살리면서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뭐 다른 부자재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저희가 측정하기로는 한 그 정도 6천에서 한 8천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생각합니다. 아니 대표님, 네. 요즘 태박이 채널에 이슈되는 게 릴레이가 있어요. 릴레이. 릴레이. 구독자 이벤트. 아, 네네네. 아니 보면 우리 지금 이거 유료 광고 아닙니다. 촬영하러 왔다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보면 정진유부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구독자한테 우리 환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당첨 이벤트. 이거 제 사비 틀어갖고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유부 진짜 세트. 유부 세트. 학기에. 이거 진짜 예정이 없었던 건데 즉석적으로 갑자기 생각한 게. 구소 선생님이 갑자기 아니 얘기하셔가지고 왜 생각했냐면 아니 지금 구독자들도 막 들어주고 있어요. 정직유부에 들어주고 있는데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은데 우리 대표님 통 크게 네. 구독자분들하고 우리 태박이 찐팬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몇 명? 몇 명 할까요? 몇 명? 아니 그러고 보면 손 들어 보이소. 아니 구소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부추겨가지고 막 이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딱 이제 통 크게 우리 딱 대표님이 딱 구독자분들한테 네. 정직유부 뭐 어떤 세트 예. 몇 명 딱 그냥 선언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고민되시니까 네. 제가 그냥 답을 정해드릴게요. 예. 그 기프티콘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10명 초점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걸로. 예. 카카오톡으로 네. 그 이제 기프트콘이 있거든요. 그거 10분한테 제가 쏘아드리겠습니다. 이야. 아, 통 크다, 통 커. 예. 아유, 협찬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벤트 협찬 감사하고요. 좀 이제 이야기를 또 이어가자면 가맹점 150개 이상을 늘려오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아니면 본인이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를 꼭 찍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복합적이고 얽힌 것들이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굳이 한 개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인적 자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 예,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맹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맹점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함께 좀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근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아까 전에 그 로잉 머신도 하고 예. 운동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다른 노력들이 있어요. 저는 학구열파보다는 체험을 하고 느끼는 일을 좀 행동파라 할까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직유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메뉴 중에 조금 부족한 게 뭔지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메뉴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좀 맛있는 뭐 분식집 또 다른 데를 좀 견학하고 파악도 하고 벤치마킹을 좀 생각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뭐 책을 좀 권유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권유하는 책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발전은 자기가 원하는 거에 발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갖고 그에 대한 시간과 재원을 좀 열어주는 편인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은 느낌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영감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나가다가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뭐 좀 싸갖고 뭐 보고 핸드폰을 하다 보면 맛있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캡처 돼갖고 한번 해먹기도 하고 독서는 많이 하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루에 한 권을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애들 책밖에 없던데요. 예, 그거를 하루에 한 권이라도 읽어보자 했는데 예, 전혀 못하고 있네요. 예. 실례지만 대학을 어디에 졸업하셨어요? 저는 이제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무슨 과 졸업하셨어요? 저 의료경영학과입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제약 영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공이랑 조금 관련이 그래도 있네요. 맞습니다. 저희 학교 선후배 출신들이 제약회사 가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대학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얼만큼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교에 대한 뭐 네임밸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대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보거든요. 작은 사회.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남의 거 컨닝하지 않고 등교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서 또 그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는 건 또 풀고 뭐 기쁜 일을 또 축하해주고 슬픈 일을 또 위로해주고 이런 게 전부 다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배운 것들이 사회에 고스란히 묻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과 다르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좀 다른 면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창업은 이게 하려고 하면 수익성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만만하게 볼 게 아니고 정말 어렵고 정말 신중하게 하십시오. 대신에 그 신중한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혼자 잘한다고 그게 아니고 식구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하고 함께 호흡 맞춰서 잘해야 되고 손님들을 정말 잘 챙겨줘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너무 과하지 말고 너무 덜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 더 준다는 마음이 항상 배어 있습니다. 그 줄 때도 꼭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이야기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결국 그 손님이 다른 손님 손잡고 옵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네. 가맹점 사업한다 하면요. 보통 다들 카페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카페 말고 유부집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커피 브랜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한데 저희 정직유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블루오션입니다. 과학 경쟁이 덜 돼 있고 그다음에 유부를 전문적으로 내세우고 하는 브랜드가 김밥에 비교를 했을 때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블루오션 시장에서 고객님의 응대와 퀄리티와 서비스 면이 우수하다고 한다면은 고매출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은 3명을 할 걸 2명으로 좀 줄여갖고 점주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자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테스트를 거의 막바지 하고 있는 자동화 기계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화 기계라면 뭐 유부를 만들어주는 기계 이런 거? 그런 이제 세트바리가 있는데 세트바리? 예, 세트바리가 있습니다. 네네. 예,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볶아주는 어. 자동 볶음 팬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구소동 형님이 말씀하신 거 멘치로 저희가 원하는 정량이 있는데 그 정량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나오도록 유부의 밥알이 말하는 맞습니다. 예. 유부하면 밥이 들어갈 낀데 네. 그 정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량. 그의 정량이 또박또박 나오고로 나아가 이게 들어가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예. 마무리까지 하는 거. 아니 그러면 내가 뭐냐면 처음 할 때는 유부 체인점이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부초밥 엄청나게 많이 보이던데. 맞습니다. 많아요 또? 저희가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유부 전문점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약 30몇 개 브랜드가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30 몇 개? 예. 근데 단연 독보적입니까? 아니면 좀 더... 독보적인 것보다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가맹 개수도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QSC 그 품질 관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후발주자도 있고 이러니까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길을 터놨어요. 터놓고 뭐 저희가 브랜드가 괜찮다고 하고 시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브랜드들이 심지어 저희 거 따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보고 우리 따라오는 것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갖고 좌절한다 뭐 이런 건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유부 시장 자체를 더 키우자. 우리가 유부 말고도 다른 브랜드가 생긴다고 하면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뭐 신생기업이라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알려줄 수도 있고 키워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가맹점 200개를 향해 이제 달려가야 될 텐데 목표하시는 바 그리고 꿈이 있나요? 유부 초밥으로 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일단 가맹 점주님들이 일단 수익률이 자포 떼고 40% 이상 가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팔아도 1,200만 원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노무료까지 좀 절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점주님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점주님들이 한 개 더 할 수 있겠죠. 정직유부의 꿈은 사실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자녀가 있고 이러니까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도 좀 더 친환경적인 것을 만들어 뭐 젓가락 뭐 이런 것도 좀 친환경적으로 생각해갖고 후대에 우리 애들한테 물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다른 사업군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정직유부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까지도 해봤는데 창업을 요즘 정말 많이 꿈꾸고들 계세요. 또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직유부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창업 전체적으로
앞으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많이 좀 와닿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직유부 행보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러게요. 제가 그 말을 빼먹을 뻔했네요. 네. 즉석에서 이렇게 제안했는데 또 흔쾌히 들어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추첨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